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정재훈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저. 그것도 그렇고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그럼요. 같이 해보고 싶다. 이거는 약사 하기엔 너무 아까운 외모다. 비하 발언인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약사 비하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외모에 가려서 지금 약사님의 전문성이 드러나질 않는다. 그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이기도 하고 약사님 올해 처음 모셨으니까 뭐 새해 다짐 중에 하나가 올해는 저 건강을 잘 챙겨야지. 네. 좀 잘 챙겨 먹자. 뭐 이런 거 다들 결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고 해주실 말씀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의 어떤 뭐 이렇게 건강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거에 대한 게 이거는 좀 지나치다. 네. 도를 넘었다. 예. 할 때가 조금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 그런 것들이 오늘 되게 제목을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 유사식품과학이거든요. 유사식품과학. 네. 그러니까 식품과학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앞에 유사가 붙잖아요. 예, 슈도.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들어도 되게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예. 과학적인 것 같고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이게 좀 저렇게 얘기할 과학이 수 있을까 아니야? 싶은 게 좀 많이 있는 거죠. 사이비예요, 사이비. 약간 사이비에 가까운.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제일 그 연말에 문제가 됐었던 게 글루타치온이잖아요. 예, 네. 들어봤습니다. 네. 뜨겁던데요? 들어봤었죠. 예. 아주 그 뜨거웠죠. 피부에 좋다는 그거 아닙니까? 뽀얘지는. 무슨 주사라고 그러던데? 배곡 주사. 아, 그렇지. 배곡 네. 주사. 근데 이제 그 주사 네. 말고 요번에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필름형 필름형이죠. 글루타치온. 입천장에 이렇게 탁 붙여서 뭐 흡수가 잘 된다더라. 라고 설명하지만 맞아요. 이 얇으니까 흡수는 잘 될 것 같은데요? 필름 자체는 흡수가 잘 되겠죠. 이게 보시면은 약의 제형일 때는 필름 제형 이러거든요. 네. 근데 필름형이라고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이 아니에요 일단. 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아.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필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에요. 이게 그럼 뭐 식품입니까? 네, 그냥 일반 기타 식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많이 쓴다는 걸 제가 느낀 건 언제냐면 예.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아침 방송이나 이런 데는 패널들로 연예인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집에서 먹고 있는 약,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그걸 하나씩 짚어달라고 하는 코너들이 많이 있어요. 나 이런 거 먹는데 이거 어떤지 얘기 좀 해줘요. 그렇죠. 그때 이걸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글루타치온.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시는 이유가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TV에서 간접 광고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 남들이 자꾸 좋다고 하니까 실제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요. 그 엄마들 네. 카톡방이나 네. 뭐 맘카페 이런 데 가면 저는 사실 맘카페는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글루타치온 먹어봤어? 우리 정말? 나이에 이제 글루타치온 챙겨 먹어야 돼. 그럼 피부가 뽀얘진대. 화해져. 그런 그 거예요? 병원 가서 맨날 배곡 주사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차라리 그거 비싸니까. 그거 비싸니까 이거 먹어야 돼. 그런 이거죠? 거군요. 그거군요. 맞아요. 네. 그게 입소문을 타고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약간 유사과학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 입안에서 뭔가를 녹여가지고 흡수를 시키면 네. 더 빠르게 들어오고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예. 네.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이걸 광고를 하는 그런 회사 쪽에서도 대체로 사용하는 게 그래서 뭐 논문 보여주거든요. 글루타치온 이렇게 하면 흡수가 더 잘 된다더라 이런 거 보여줘요. 근데 구강 점막을 통한 흡수는 첫 번째로 더 빠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간을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대사가 안 된 상태에서 더 잘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거기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함량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그게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 흡수가 되느냐 세포 안에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하잖아요. 네네. 이야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자, 일단은 함량 문제가 있어요. 함량 문제 이게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짚어드릴 텐데. 아니 그럼 그 전에 그거부터 뭐 여쭤볼게요. 글루타치온이 좋은 건 맞아요? 피부에 좋은 건 맞아요? 글루타치온이 하여튼 잘 들어왔어요. 그럼 피부에 참 좋아. 그건 맞아요? 피부에서 약간의 미백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온다면, 들어온다면. 거기 제대로 만약에 간다면 그렇죠. 피부에 좋긴 해. 하얘지는 건 있어. 멜라노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예.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 안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그 소기관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걸 조금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얼굴이 조금 하얘지는 효과가 나타날 멜라닌이 수는 색소니까 있어요. 색소를 좀 덜하게 해서 조금 더 덜 빨갛게 아니면 덜 그렇죠. 칙칙하게. 네, 덜 칙칙하게. 혹시 여기서 배곡 주사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저 맞아봤어요. 그래요? 저 맞아봤거든요. 네, 진짜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뽀얘지고 싶어 뭐 그런 거에는 사실 워낙 얼굴이 누래가지고 포기하는 데도 아닙니다. 관심은 없는데 하얗습니다. 예. 이게 되게 처발처발 바른 거예요. 근데 네. 숙취 해소를 위해서 글루타치온 그 배곡 주사를 맞아본 적 있어요. 숙취 해소도 돼요? 그게 끝내줘. 약사님 맞죠? 그러니까 주사 맞고 나가지고 간 해독에 좋지 않나요? 뭐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분들은 계세요. 예. 그러니까 뭐 아예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닌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가야 되는 게 문제군요, 지금. 네. 사실 주사도 어.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예. 일단은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언론의 자료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는 계속 나오고 2021년에도 여기 지금 한국일보 보도된 거 보시면 2021년 9월에 예. 네.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배곡 주사를 이제 건강 증진 목적으로 미용이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쓰는 게 효과가 있는지 보니까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 네, 주사로 썼을 때도 예. 이런 결론이 나오기는 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주사로 썼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애나필릭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대한 그런 과민 스트로크 반응 같이. 네.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게 얘기 나왔는데, 근데 일단은 아무튼간에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필름으로 된 거를 먹으면은 이게 흡수는 흡수가 잘 되니까. 된다니까. 네, 흡수가 잘 된다니까 이게 효과가 괜찮겠지? 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복잡한 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흡수가 예. 된 다음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예. 한 가지는 필름이라는 게 얇잖아요. 예. 네. 얇으니까 거기다 성분을 많이 넣기도 또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해봐야 뭐 얼마나 넣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네. 번에 그 필름을 통해 가지고 섭취할 수 있는 게 양이 좀 한계가 있는데 예. 그조차도 제대로 안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아. 1월 9일에 이제 보도된 거 요거 자료 보시면은 예. 그 소비자원에서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이 함량을 부풀려서 과장 광고를 했다. 아. 심지어 표시가 안 된 경우도 많아요. 한 절반 정도는 표시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얼마 들었는지가. 네. 아. 근데 이제 표시가 되거나 표시 또는 광고로 광고를 선전을 한 그런 경우에 예. 거기에 표시해 놓은 거에 절반밖에 안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거는 함량을 제대로 안 쓴 거는 그냥 뭐 무조건 잘못인 거고 거짓말을 한 네. 건데, 그거는 야, 넌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고 당연히 혼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필름형이라는 건 어차피 들어가는 양이 충분히 못 들어가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제품이야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업체가 A, B, C, D 업체가 좀 양심불량이어서 양심불량인 게 맞죠. 그- 양심불량인 저기에 게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0% 함량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g, 100mg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 표기를 했으나 식약처에서 다 걷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50도 안 넣었더라. 그러니까 함량도 미달이고 표기도 엉망이고 아. 그 기준을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에
부합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느슨하게 그렇게 한 거고 애초에 이제 이게 약간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까도 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형이란 말을 못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약이 아니니까. 예. 물론 약으로 되어 있는 글루타치온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근데 일단은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함량에 대한 게 조금 그렇게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네. 이제 제일 많이 팔렸던 제품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여에스더 쇼핑몰 예. 네. 거기에서는 제품 자체는 문제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좀 그 효능이라든지 효과를 광고할 수 없거든요. 식품이니까. 네, 그렇죠. 아 기능식품도 아니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거기 올려놓은 컨텐츠 중에 그렇게 오해할 오해할 만큼 수 있는 거 소지가 올려서 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식품이란 말은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피부가 뽀얘지고 뭐 아유 그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좀 덜 피곤해요.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된 게 없고 네.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뭘 먹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먹은 거지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효과에 대한 게 연구가 아주 없냐면 한 서너 건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그걸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어떤 신빙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는 예. 아까 이제 주사 맞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단은 주사를 맞으면 그거는 정맥 혈관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먹었을 때는 이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여기 이제 구조를 위키페디아에 있는 거 화학 구조를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아미노산 3개가 결합이 돼 있거든요. 네.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하고 시스테인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글루탐산. 네. 글루탐산은 그 미원 MSG의 그 글루탐산입니다. 예. 아. 예. 그거랑 시스테인이랑 글리신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 건데 네. 요 3개짜리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펩타이드다 보니까 일부는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에서 이게 쪼개져 가지고 들어와요. 쪼개져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산에 녹는. 그렇죠. 건가요? 3개 아미노산이 오. 그 건강에 관심 많다니까요. 예? 위산하고 함께 분비되는 게 펩신이잖아요. 네. 예. 단백질 분해 효소. 그러니까 펩시노겐이라는 게 이제 그 펩신으로 바뀌어서 활성화가 되면 그거하고 이제 트립신하고 이런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에 쪼개져 가지고 들어옵니다. 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먹어도 콜라겐이 쪼개져서 들어오니까 효과가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나진 않는다라는 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글루타치온을 먹었는데 글루타치온으로 안 들어와요. 아 쪼개져서 분해돼서 네, 쪼개져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얘가 합쳐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캡슐로 먹는 경우에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필름은 혀에서 이걸 흡수를 하니까 위산을 안 거치니까. 그렇죠. 위하고 장을 거치지 않고 단백질 분해 요소하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분해되진 않을 거다. 분해되지 않고 곧 바로 그대로 들어온다. 그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뇌피셜인가요? 자체는 말이 돼요. 예. 그거 그래요? 자체는 말이 되고 관련해 가지고 흡수가 더 잘 된다는 논문이 있기는 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런 양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네. 정도 양으로 과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루타치온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걸 뭐 캡슐로 먹든 아니면 주사로 해주던 아니면 뭐 혀를 통해 혀 밑에 녹여가지고 뭐 구강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들이 과연 세포 속으로 이게 잘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 좀 있는 거죠.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필요한데 어딘가로 이렇게 갈 걸로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 그렇죠. 그걸 어. 기대를 하죠. 근데 세포라는 게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걸로 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세포막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물보다는 이거는 기름에 더 가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시면은 예. 역시 이제 위키페디아에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세포막이라는 거는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구조로 돼 있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보시면 인지질이 이중막으로 돼 있어서 요게 다 지금 보시면 뭐가 막으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겉에 이렇게 공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네. 다 지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름, 네, 기름막. 네. 아. 그러니까 기름이니까 어.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기름입니다. 바깥쪽이 오히려 물하고 더 친할 수 있고. 근데 아무튼간에 요 기름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물이 들어가기가 못하죠. 들어가기 어렵죠. 네. 네, 물과 물이 들어갈 기름은 수 없어요. 서로 네, 물과 기름은 안 친하니까. 안 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면 굳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기름이 돼야 되겠네. 기름이 돼야 되거나 예. 아니면은 가운데 구멍이 뽕 이렇게 나 있어서 어디 뭐 작은 구멍을 통해서 작은 사이즈의 분자들이 그렇게 들어가거나 할 수 예. 있는 건데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세포에 있는 어떤 그런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요. 네. 그럼 얘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떤 수송 기구가 따로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있다 없다 애매해요. 예. 약간 세포에. 그러면은 그렇게 안 들어가고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질로 되어 있는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는 못 들어간다라는 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글루타치온이 물 성분인가 보죠? 물에 잘 녹아요. 아, 물에 잘 녹아요. 네. 들어가면 물에 녹아요. 네, 물에 잘 녹아요. 그 구조 자체가 아까 그 아미노산 3개가 이렇게 있는 게 예. 그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세포 바깥쪽에서는 물에 잘 녹는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잘 녹으니까 뭐 기름하고 친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크기가 크고. 아. 그러니까 뭐 잘 들어가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줘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죠.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요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글루타치온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예. 이게 이제 그 쪼개져서 들어가서 다시 합체가 돼요? 합체가 된다. 안에서 합체된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흡수가 0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흡수가 0은 아닌데요. 네. 다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 중에 어떤 거는 글루타치온을 고함량으로 해서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00mg, 1000mg 이렇게 한 몇 달을 먹었더니 예. 뭐 근육의 글루타치온 수치가 한 10% 올라갔더라. 올라가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먹었는데도 이건 항산화제니까 이거 먹으면은 약간 이제 그 항산화 수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차이가 없더라. 이런 상충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얘가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 말씀은 네. 그럼 주사를 맞는 것도 똑같네요. 녹여 먹든 주사로 맞든 맞아요. 어차피 글루타치온이 몸 안에 들어가면 뭔가 그 피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피부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 이렇게 녹록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건 진짜 많이 넣어가지고 인해 전술로 그 중에서 한 놈은 들어가겠지. 그런 전략이네요. 근데 그조차도 약간 불분명한 게요. 이미 관련해서 2017년에 요거 아까 이제 뭐 보건연구원 자료 나왔지만 2017년에도 관련해서 이제 그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7년에요. 요 글루타치온 미백 효과에 대한 거를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이게 효과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100억 주사라는 표현 쓰지 말아라.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애매하다. 그러니까 효과가 근데-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근데 궁금한 거는 사실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예. 마약 치료제로도 써요. 마약 중독자들한테. 그래요? 네, 해독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아 그래서 숙취 맞죠? 해소라도 쓰는 모양이구나.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항암 치료를 할 때 네. 글루타치온을 이제 그 항암제 독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독성을 좀 네. 줄여주는 네. 효과는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글루타치온이 이제 글루타치온 캡슐로 약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 예. 중독 치료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네. 용도가. 근데 네.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어. 오해지느냐 아니냐에서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간의 해독 작용이나 다른 거의 효능이 아예 그럼 없느냐라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야.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 자체가 예. 약으로 먹어도 흡수 안 되고 주사로 넣어도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생성이 될 수 없는 건지 그거를 섭취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일단 그 질문을 먼저 답을 드리면 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에서 만들어내서
실제로 항산화제로 사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약을 우리 몸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예. 약이라든지 아니면 약 말고도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을 해독을 해서 내보낼 때 간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아까 글루타치온이 물에 잘 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약이 들어왔는데 약이 들어왔건 독이 들어왔건 간에 이걸 물에 녹여서 소변으로 빨리 내보내야 될 때 글루타치온을 거기에다 약물 분자에 붙여버리면 네. 청소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약물 중독에서 어떤 약물 중독이 됐을 때 글루타치온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네. 우리가 타일레놀, 예? 아세타미노펜 네네. 이거를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거나 아니면 술을 매일같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타일레놀 드시게 되면 네.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이게 이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네. 근데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과정에서 글루타치온을 붙여서 내보내면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모자라서 고갈이 돼가지고 그거에서 독성이 더 증폭이 되거든요. 이때 글루타치온을 해독제로 쓰면 넣어주면 되겠죠. 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독을- 논개네 네, 그렇죠. 논개 이렇게 네. 딱 껴안고 가는 거네. 그런데 못 씁니다. 왜요? 간세포로 안 들어가요 이게. 그 따로 처방약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간세포로 들어가는 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글루타치온을 그때 해독제로 쓰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약을 쓰는데 이제 그 약은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이긴 한데 예.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는 다른 약을 써요. NAC라고 하는 다른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 이 약은 아까 글루타치온이 아미노산 3개짜리였잖아요. 네. 예. 근데 아미노산 3개짜리를 만드는데 우리 몸의 세포들이 글리신이 모자라서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탐산 조미료에 들어있는 그거잖아요. MSG? 이게 모자라서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때문에 이제 이걸 만드는데 좀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시스테인 넣어주면 또 안 돼요. 예.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넣어주면 얘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글루타치온을 더 빨리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 이게 굳이 따지자면 네. 굳이 내 몸의 세포 속에 글루타치온을 내가 좀 더 높여주고 싶다. 그러면 글루타치온을 먹는 것보다는 네.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는 걸 먹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뭘로 먹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N-아세틸 시스테인은 약국 가면 있긴 있어요. 예. 거담제입니다. 거담제. 진해 고담제 네. 할 때 그거. 네. 그 이제 거담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캡슐로 돼 있는 것들, 네, 또 네. 분말로 과립으로 돼 네. 있는 이런 것들 중에 N-아세틸 시스테인이 들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면은 그럼 효과가 있겠느냐? 예. 그거를 또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은 질문하죠. 그거 먹으면 하얘져요? 그럼? 그래. 그럼 그 성분을 넣어서 몸 안에서 만드는 그 일종의 보조제를 넣어주는 건데. 그럼 맞아요. 몸 안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뭐지? 글루타치온. 그게 만들어지면 자연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니까 네. 피부도 뽀얘지고. 그럼 말 될 것 같은데요? 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N-아세틸 시스테인을 그 용도로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항산화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까 소장님이 궁금해하셨던 딱 그거예요. 네. 예. 이걸 쓰면 얼굴이 하얘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 노화를 방지해주지 않을까, 네. 젊어지지 않을까, 네. 뭐 암을 예방해주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거든요. 네.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진지한 질문이 되는 게 네. 과학자들도 그걸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유사식품과학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의 연구 주제가 아닌 거냐? 연구 주제예요. 연구 주제 엄청 연구해요. 주제죠. 네. 근데 엄청 연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판매하는 분들은 그 중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되게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예. 식약처가 사실은 엄격하게 일을 잘 해요. 네. 예를 들면 과장 광고하면 잡아주시고 예. 또 뭐 효과 없는 거 계속 발표하고 연구해가지고 되게 잘하는데 이걸 연결을 잘 안 시켜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글루타치온 관련해 가지고 뭐 함량 문제가 있어 문제 적발이 있습니다. 됐다. 네, 그것만 그럼 얘기해. 거기까지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어. 함량 제대로 넣어도 이건 효과 입증이 안 됐어요.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할 때 함량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것만 해주고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 성분은 50mg 들어있다고 하는 거에 50mg 다 들어있어도 효과가 입증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기사에 써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줘요. 기자들이 그러면은 잘못했네. 이런 상황에서 네. 막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은 글루타치온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옹호하는 그런 분들은 예. 또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아 이게 광고하면 안 되는 걸 광고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함량만 제대로였으면 요거 괜찮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생각하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네.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살짝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아예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었다고 그럼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장담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서 나쁜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팔리지. 그렇지만 그 약을 그 약효를 기대하고 먹지는 마.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겠네요. 맞아요. 운이 좋은 사람은 혹시 하필 체질이 그런 사람은 딱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런 겁니까? 네. 누가 공짜로 주면 먹고 공짜로 안 주면 안 먹는 거. 안 먹으면 저는 되겠네. 여기서 궁금한 게 어.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걸. 그럼 근데 왜 파는 걸까요? 이제 그거는요 네. 만들어서 파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알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그 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분들은 네. 그걸 또 믿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약간 그걸 사서 드시는 분들하고 같은 사고를 갖는 건데 효과가 있다고 믿고 그쪽만 바라보게 되니까 다른 쪽이 약간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돈 그러면 벌려고 파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일단 요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얘가 잘 안 들어오고 피 속으로 잘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피 속으로 억지로 넣어줘도 예.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물하고 친해가지고 세포의 겉을 싸고 있는 인지질 이중막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일레놀, 아세타미노펜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예. 글루타치온을 투여하지 않고요. 예. 그때 해독제로 쓰는 거는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는 다른 약을 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약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그냥 보조제예요. 직구로 해서 또 엄청 싸서 드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는 쉬운데 조금 또 놀라실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네. 이걸 먹으면 암도 예방되고 더 젊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드시거든요. 예. 네. 항산화제니까.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그렇게 얘기할 때 제일 쉽게 비교하는 거는 우리 몸이 녹슬는 걸 막아준다.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녹슬는 걸 막아준다는데 많이 먹으면 될 것 그렇죠. 같잖아요. 예. 네. 그런데 글루타치온이나 N-아세틸 시스테인 같은 걸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보면요. 네. 예. 사실은 생쥐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을 먹었을 때도 더 잘 들어가고 네, 이용을 더 잘해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생쥐한테도 N-아세틸 시스테인 이거 넣어주면 글루타치온 숫자가 증가를 올라갈 하잖아요. 테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가 2019년에 나왔는데요. 네. 이거 이제 프랑스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산화제인 N-아세틸 시스테인을 쥐한테 많이 넣어줬더니 오히려 폐에서 선암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어머. 피부가 하얘지는 게 아니고. 폐에서 선암이 증가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연구를 잘했어요. 왜 연구를 잘했냐 하면 이게 이제 논문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예. 읽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논문을 또 보여드려야지 믿으시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셔도 이렇게 여기에 지금 N-아세틸 시스테인을 정상적인 쥐에 줬을 때도 선암이 증가한 게 보이시고 예. 그래프상에 여기 더 크게 이렇게 막대기 길게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안 그래도 G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예. 폐에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놓고 예. 이걸 주니까는 암이 더 증가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암 세포 이렇게 암이 생길 만한 야. 가능성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종양을 조직을 이렇게 발암 보여주는데 위험이 있구나. 생쥐를 어떤 생쥐를 썼냐면요. 예. 애초부터 사람으로 치면 그 기관지염 비슷한 네. 그러니까 COPD라고 해서 이제 만성 그 호흡기 질환이 있거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가까운 환경을 가진 생쥐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폐에 항산화 물질을 폐에 있는 세포들이 원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걸 유전자를 스위치를 꺼버려 가지고 어. 이 생쥐 폐에서 항산화 물질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져서 폐를 좀 건강하게 산화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예. 보호가 안 되니까 마치 사람으로 치면 담배 수십 년 펴가지고 아. 폐기종이라든지 뭐 기관지염 생긴 사람처럼 폐가 쉽게 얘기해서 막 녹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 이 항산화제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에나실시스틴을 넣어서 글루타치올 수치를 착 끌어올려주면은 예. 얘가 원래 안 만들어질 걸 밖에서 넣어주니까 예. 보호가 돼요. 어. 그래서 보호되는 효과는 있었어요. 양쪽이 예? 다. 예? 여기 보시면은 보호되는 효과는 있었는데 네. 문제가 뭐냐? 음. 폐는 보호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음. 없었던 암이 생긴 거예요. 선암이. 왜요? 네. 항산화 효과가 생겼는데 네. 없던 항산화 효과를 넣어줬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이걸 제가 쉽게 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산화제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예. 산화물질이다 활성산소다 그러면 딱 듣자마자 나쁘네, 나쁘네. 맨날 나쁜 방송에서 어. 활성산소 막 노화 이러니까 너 예.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기고 있어. 어. 그러잖아요. 그쵸 네. 예. 맞아요 너 때문에 활성산소 생기고 있어 어? 예? 근데 사실은 옛날에 광고 카피 중에 뭐 산소 같은 여자도 있었잖아요 예. 그죠? 네. 활성산소가 산소랑은 달라가지고 무조건 해로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얘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는 예. 우리 몸에 침입을 한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아. 때라든지 아. 해로운 거니까. 예? 그다음에 암세포를 죽인다든지 아. 면역체계에서 신호로 사용이 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놨냐 하면 사실은 요 연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항산화제를 이 연구에서는 N아세틸 시스테인하고 글루타치온을 다 썼거든요. 네. 그걸 각각을 써봤는데 써보니까 활성산소가 줄어들면서 소라페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진행이 된 간암을 치료하는 데 쓰는 그런 약인데 네.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렸어요. 아. 항산화제가. 항산화제가 네, 항산화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까 이제 요 앞에 연구를 한 연구자들은 예? 부연 설명을 내놨어요. 어. 근데 그 부연 설명이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게 사실은 항노화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세포가 나이가 들면 노화 세포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세네센트 셀이라고 해서 노화 예.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노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거죠. 예? 좋은 면이 뭐죠? 좋은 면이 뭐냐면요. 네. 노화 세포가 만들어져야 음. 암 세포가 덜 생긴다는 거예요. 노화 세포가 쉽게 얘기해서 암 세포라는 건 영원히 분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세포가 노화가 돼서 어느 순간에 분열을 딱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야 아. 암 세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장을 안 한다는 암세포라는 게 너무 활발한 주의력 결핍 그런 애인데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걔를 좀 얌전하게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아요. 얘가 너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있으면 네. 사실은 얘가 좀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진정되는 효과가 너무 없고 그렇죠. 너무 이 글루타치온이 많아져서 그래서 활성산소를 다 죽여버리니까 네. 얘가 너무 활성화돼서 오히려 암으로 됐더라. 그게 실제로 이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그런 추측을 논문에 썼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질문이요. 저 약사님 어. 저거는 네. 너무 과도하게 넣은 상황을 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활성산소 하나도 이 생쥐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글루타치온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닐까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극한의 예를 글루타치온을 든 사실은 거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넣었으면 넣어준다고 하면 활성산소가 살짝 없고 어떤 유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어떤 일정한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저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사람으로 치면은 요 두 번째 연구 있잖아요. 네. 이 연구가 이제 2021년도에 했던 연구인데 사람으로 치면 요게 하루에 한 600mg 정도. 그러니까 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600mg이면 그 정도 넣었을 때 효과가 있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양 아닌가요? 그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한테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할 때는 네. 석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mg씩 먹이기도 하고 그래요. 와, 그렇게 많은 양은 네,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게 생쥐한테 준 양을 어. 사람한테 준 걸로 환산하면 600에서 1200mg 정도가 되는데 또 어마어마한 양을 준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그래요?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인가요? 아니면 항산화 물질 중에는 비타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비타민도 과다하게 복용하면 저렇게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야, 근데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야, 오 소장님 뭐 이렇게 잘하십니까? 지금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와, 왜냐면 제가 이 바로- 프로는 이제 완전 끝났어 오늘로. 관심이 많다고요, 제가.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떡하지? 바로 이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예. 사실 이 이야기가 예. 그 이야기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산화제에 대한 게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으면은 항노화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하루에도 나는 항산화제를 뭐 20가지를 먹는다, 30가지 먹는다 이런 분들이 막 방송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사실 과거에 항산화제에 대해서 항산화제는 노화를 막아줄 거야, 뭐 암을 예방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90년대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항산화 효과가 반드시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그게 좀 적절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늘. 맞아요. 근데 그게 90년대 그 연구를 뭘 가지고 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냐면요. 예. 적절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온 게 어. 바로 비타민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요. 비타민 중에서 사실 비타민 A가 뭐랑 관련이 되냐면 점막 면역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점막 면역이라는 거는 뭐 소화기 점막도 생각나시겠지만 호흡기. 예. 그래서 왜 코로나 때도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막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원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를 많이 먹게 되면 점막 쪽에서 항산화제 역할도 하면서 면역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비타민 E 역시 또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90년대 1996년에 연구를 실제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네. 먼저 이제 자료화면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연구를 핀란드에서 했습니다. 네. 핀란드에서 남성 여성 합쳐서 18,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 핀란드에서 했냐면요. 담배를 많이 피워요. 핀란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 그러니까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핀란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예. 핀란드가 또 어떤 나라냐면 그때만 해도요. 어. 고기를 먹으면 어른이고 채소하고 과일을 먹으면 애들이고. 애냐? 그런 분위기. 나라요. 육식 중심에.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 암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환경이었어요. 담배 많이 피우고.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8,000명이니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해서 한쪽에는 위약, 플라시보를 주고 다른 쪽에는 이제 그 비타민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나 예.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뭐 그 비타민 E 이런 항산화제를 주고 비교를 한 거예요. 무려 5년 동안을 추적을 했습니다. 예. 연구자들이 원래 이걸 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서 폐암이 덜 생기겠지 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실제 결과를 화면을 보시면은 네. 네. 이게 그래요?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정반대로 빨간 라인이 암 발생률이 좀 더 높잖아요. 항산화제를 준 쪽이 암이 더 많이 생겼고 네. 오히려 가짜 약을 준 플라시보를 준 쪽이 암이 덜 생겼어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거는 결과가 좀 잘못됐네. 잘못됐어.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성면에도 노출이 된 사람들만 한번 추려보자. 예. 왜냐하면 흡연을 하면 폐암의 위험이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성면에 노출이 되면 성면이 계속 미세한 손상을 폐에 입히니까 더 상처가 높아지지. 났다가 그러니까 상처 난 데가 치유되고 상처 난 데 치유되고 하는 과정에서 암 위험이 더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성면에도 노출된 흡연자를 쓰면 이게 연구 결과 제대로 나올 거야라고 매우 생각해서 위험도가 높은 환자한테 그렇죠. 항산화제를 줬을 때.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거든요. 네. 차이가 더 커졌어요. 아. 처음 1, 2년 사이에는 항산화제 쪽이 좀 암이 덜 생기는 것 같았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항산화제를 준 쪽이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 준 쪽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죠. 아하. 이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2000년대부터 어떻게 됐냐면 네.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비타민 A가 활성형이니까 예. 이런 것들은 고함량을 흡연자한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아예 과거에 흡연자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종합 비타민보다 비복합제가 더 많이 팔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야. 예.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이 한 3,000 IU 정도 들어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막 10,000단을 이렇게 넘어가면은 네. 여기 이제 10,000단이 넘게 쓰는 아까 그 연구 결과예요. 네. 그렇게 고함량을 쓰게 되면 흡연자의 경우에는 암이 더 생긴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추생쥐 실험하고 비슷한 논리네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는 이게 약간의 노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죽여버려서 그래서 너무 암이 그냥 확 자라나게 만드는 그런 네.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 연구 결과 나왔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게 항산화제인데 예.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던 분들은 야 그럼 뭐 우리 접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야 이게 바로 합성 비타민을 써서 이랬다. 아, 비타민 후져가지고 비타민이 후져서. 하는 걸 쓰니까 이렇지. 그렇지. 제대로 먹으면 네. 이럴 리가. 야, 맨날 야채 과일 먹어봐. 이럴 리가 없어. 천연 비타민이었으면 이게 이럴 리가 그렇지, 있냐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예, 예. 그랬는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연구 결과 있잖아요. 여기에 네. 아까 요런 그 이제 생쥐한테 네네. 그 에나셀틸 시스테인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폐 선암이 증가한 거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이것도 이런 연구 결과가 처음에 2014년에도 있었어요. 네. 2014년에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었을 때 그때는 발암 위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종양이 있을 때 종양이 이런 항산화제를 넣어주면 오히려 더 잘 자란다 이런 연구 결과였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당장 반론이 나오는 게 이제는 그거는 이제 천연하고 합성이 아니고 그때 반론은 아예 N-아세틸시스텐이라고 하는 요 약물 분자가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데 최고급 원료를 썼었어야지. 이거 연구자들이 보나마나 이거 최고급을 안 썼다. 이게 진짜로 된 거 썼으면 이런 결과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만약에 정말로 이게 뭐 이미 산화가 돼버려서 불안정해가지고 예. 네. 흔히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항산화제가 만들 때 잘못 만들고 보관 잘못해가지고 이미 산화돼 버렸다. 그래서 효과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각종 주장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폐에 가서 항산화제 역할은 분명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폐를 어떤 폐기종이라든지 폐 염증 생기는 거를 분명히 항산화제가 막아줬어요.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폐 노화세포도 줄여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 그런데 암세포는 증가를 새로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빼박캔트죠. 항산화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암세포가 생긴 게 아니고 항산화제가 일을 제대로 하니까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약간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양분을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먹는다고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찌고 막 비만이 됐어. 약간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많이 먹은 게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다른 부작용이 생겨버린.
아 근데 오늘 두 분이 다 되게 두 분이 왜 그러죠? 이 프로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프로가 맞는 평소에 애가?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맞아 잘. 이 프로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런 셈이죠. 네. 적당한 양이 모두 중요한 거네, 다 하면 그러니까. 안 돼.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야, 항산화 물질은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을 거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마치 어떤 무슨 뭐 노화를 멈춰주는 신비의 샘물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고 진짜 아까 그 글루타치온 필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하나 드시고 또 불안해서 또 먹고. 뭐 점심 전에 배고플 때 그것부터 먼저 하나 드시고 점심 때 드시고 점심 직후에 또 드시고 수시로 생각만 나면 꺼내서 드신다는 분들이 연예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 많이 그런 봤어요, 그런 저는. 거. 네. 그리고 비타민은 그냥 나쁜 게 뭐가 있니? 그냥 되는 대로 먹어. 아침에 생각나는 거 먹고, 아침에는 종합 비타민, 오후에는 비타민 B 먹고 뭐 많이 드시는 분 솔직히 네. 저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결국에 다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 하여튼 듣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비타민이 나쁜 건 없다. 그냥. 이런 거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헬스클럽을 끊어서 PT를 받아야 되는데 네. PT를 받을 돈이 없으면 계단이라도 오르잖아요. 내가 똑똑해지고 싶어. 언더스탠딩을 보면 다 다 되지. 똑똑할 것 같아. 네, 네. 그러나 100% 흡수는 안 되죠. 그런 느낌? 하여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느라고 약간 비타민들을 먹는데. 그런 심리적인 안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비타민 E나 A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보면, 근데 비타민 C는 사실 엄청나게 더 드시잖아요. 막 예를 들면 하루에 12알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나마 비타민 C는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드시면 거의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정량 보통 이상이 되면 다 네. 나가죠. 뭐 2,000mg 드셔도 네. 한 200mg밖에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글루타치온도 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동물 실험 연구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면 글루타치온 먹으면 암 걸릴 수 있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건 아니니까. 다만 사람 세포를 가지고 한 거에서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결과가. 그런데 동물 실험이고 쥐의 경우, 생쥐의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을 많이 줄 수 있고 많이 주면 그게 또 잘 들어가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걸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예.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먹어도 잘 안 들어오니까. 네. 근데 만약에 사람의 경우에도 이거를 잘 들어오게 만든다면 어떨지는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요, 글루타치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냐? 물에 너무 잘 녹고 기름이 안 녹아서 세포 속으로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세포 속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물보다 기름에 잘 녹는 그런 형태로 녹이면. 바꿔서 쓰는 그런 식의 이제 합성을 해서 예. 넣어주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그쵸. 효과는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분명해지겠죠. 효과가 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경우에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길지 연구를 또 해봐야지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가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에도 좋고 피부도 하얘져요 하고 많이 사 먹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글루타치온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건기식품 회사라든지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 글루타치온이 적정량을 먹었을 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네. 사실 효과에 대한 거를 저도 효과에 대한 부분도 논문을 여러 개를 찾아보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일 최근 연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당뇨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가 아닌 분들인데 전부 다 비만인 분들. 예.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하루에 1,000mg씩 글루타치온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이분들이 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좀 좋아지는지 예. 봤어요. 봤더니 좋아져요. 네. 좋아져요, 그건 또. 네, 좋아는 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에 이제 그 맹점이 뭐가 있냐면 네. 이게 몇 명 가지고 했냐면 20명 가지고 했어요. 아하. 당뇨인데 비만인 분 10명, 네. 당뇨는 없는데 비만인 분 10명, 10명. 20명 가지고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아.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결과가 이게 과연 정말 사람이 많은 숫자로 했을 때 재현이 될까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걸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연구에서 20명 가지고 한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좋아졌거든요. 근데 글루타치온을 먹어서 실제로 세포에서 그러면 그런 어떤 항산화 작용이 있었는지를 또 수치를 보니까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글루타치온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도 왜 이게 효과를 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뭐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글루타치온이 그럼 효과가 1도 없다는 얘기냐, 약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걸 팔려고 아주 막 논문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보여주는 거는 정말 이야기의 일부인 거지. 이게 아직도 논란이 많고 효과에 대한 거가 검증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이거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더 끌려요. 맞아요. 네.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되게 피곤한 부분인데요. 저처럼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나 과학 연구 결과나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려는 분들은, 예. 저도 사실 요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막 논문 찾아보고 한 일주일을 뭐 여기다가 소진을 하고 나온 건데 지금. 네. 예. 근데 그런 거 효과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정말 스스럼 없이 본인한테 딱 맞는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또 얼마나 똑소리 나게 잘해주시는지. 제 얘기 들으면 한전이 없다는 건 아닌데 넘어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똑똑하게 얘기할 정도로 연구 결과가 있나? 아니에요. 없어요. 논란이 있고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약사님 여기서 어머님들, 주부님들은 약사님한테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약사님, 그러면 글루타치온 먹지 마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 먹지 마요? 그러면 지금의 결론은 노화 그거예요. 항산화하고 피부 뽀얘지고 싶으면 뭘 먹어야 돼요? 막 우리나라에 그러잖아요. 지금 글루타치온 나와 있는 제품 중에요. 네. 그게 약이 됐건 아니면 약이 아니라 식품이 됐건 간에 이거 먹으면 뭐 더 젊어진다든지, 이거 먹으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든지, 이거 먹으면 암을 예방해 준다든지, 이거 먹으면 컨디션이 좋아진다든지, 이거 먹으면 피부가 하얘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네. 검색을 해보시고 하면 전부 그런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 신종 사기가 또 있어요. 구글에다가 글루타치온 딱 두드려 보시면 글루타치온 관련해 가지고 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요즘에 또 신종 사기는 이거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갔다가 뭐 삭제가 돼서 다시 재업로드합니다. 업체들이 내가 올린 이 글을 신고를 해가지고 제 글이 내려갔다 다시 올린다. 근데 읽어보면 업체 광고예요. 그러니까 구글에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면 글루타치온을 딱 검색을 하잖아요. 예. 글루타치온하고 딱 검색을 하면 그게 맨 위에 나와요. 뭐라고 하고 나오냐면 옆에 스폰서라고 하면서 나와요. 세상에. 요거는 사실 제가 화면까지 넣으려다가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글루타치온 하면 스폰서라고 하고 나오는 거에 제목이 막 이런 식으로 글루타치온 업계의 실태 폭로. 실태 폭로. 이거 딱 나오네. 이게 글루타치온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무슨 뭐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유사과학 같은 거 이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다 무슨 실태 폭로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업계에서 나를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블로그에 이 글을 썼다가 삭제가 됐다가 다시 올린다. 그걸 믿으신다는 거죠. 그걸 여기는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허위 광고에 속지 마세요인데요. 네. 이 글은. 허위 광고에 속지 말라는 게 허위 광고예요. 말하자면. 한 번 더 뒤집은 신종 사기. 그리고 블로그 글이 왜 스폰서가 떠요? 왜 스폰서 뜨냐? 구글 광고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구글, 유튜브, 무슨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할 거 없이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무슨 디지털 업계의 거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약간 이건 쓰레기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광고비만 내면 다 올려줘요. 예. 심지어 제가 언더스탠딩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방송 어쩌다 어른 이런 데 나가서 뭐 위고비 같은 거 약 얘기했었잖아요. 예. 비만 치료제 새로 나온 거. 하셨죠. 그게 인스타그램에 떠요. 예. 그 동영상이. 어. 뜨면서
그게 들어간 무슨 건강 기능 식품이 있는 것처럼 밑에 보는 것도 아이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 이게 무슨 중국에서 파는 건지 한국에서 어. 파는 건지 그걸 보신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참. 제보가 들어와요. 예. DM을 많이 보내시는데 어. 저한테는 안 떠요. 저는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랑 관계가 없는 건데 어. 근데 저는 신고했으니까 저한테 안 뜨는데 어떤 거는 조회수가 8만 회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나온 동영상을 올려놓고 조회수가 8만 회인데 그 8만 회라는 거는 이거는 광고비를 8만 회 어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네. 인스타그램에서 그 8만 회 광고 그쵸. 받은 거. 그러니까 메타 그 창업주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진짜 되게 그거 이렇게 하면 안 아니다.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어. 네. 근데 진짜 보면 어떤 그런 디지털의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전부 이런 어떤 약간 쓰레기 마케팅을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나 하는 게 이게 제가 진짜 웬만한 얘기는 할 때 흥분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그 무슨 뭐 건강기능식품? 유사 식품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얘기할 때는 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열불이 나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무슨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그럼. 저는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협찬 프로그램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쩔 때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서 뭐하지? 아니 많은 어머님들께서 글루타치온의 소비를 아니 그럼 돈안 글루타치온 쓰시겠죠? 아니더라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네. 굉장히 많은 뭐 각종 비타민을 비롯해서 몸에 좋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 정식 약 이외에도 우리가 보조식품을 먹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럼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아냐 그럼? 뭐가 좋은지를요? 뭔가를 하여튼 가려서 어쨌든 드시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네. 뭔가를 먹게 되는데 어. 뭔가를 먹을 때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대체? 일단은요. 어. 예,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게 최적 구간이라는 게 있고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최적 구간이 얼마 이거를 모르는 경우도 일단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 자체 너무 단순하잖아요. 몸이 노화가 되는 거는 녹이 슬어서 그렇고 예. 녹이 쓰는 거는 항산화제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항산화제 넣어주면 녹이 안 쓸 거야. 암도 안 생기고 늙지 않을 거야. 되게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예. 그런데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단순하지 않다. 몸에서는 어떨 때는 활성산소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항산화 물질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몸에서 그거를 균형을 적당히 맞추면서 몇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글루타치온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N아세틸시스텐을 갑자기 많이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거를 넣어주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 그죠?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네. 나는데 같은 제품, 뭐 같은 성분이어도 어떤 거는 그게 의약품이고 어떤 거는 그게 건기식으로 나오잖아요. 성분이 똑같아도. 맞아요. 그러면 건기식으로 약으로 인증받으면 나오면 괜찮습니까? 야 저거 잘못 먹으면 어. 부작용 있을지도 몰라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건기식으로 나오면 아유 뭐 그렇게까지 뭐 해가 되겠어? 하면서 일단은 좋다니까 먹지 뭐 이런 심리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건기식으로 인증받은 건 괜찮은 겁니까 그럼? 이제 그 오늘- 부분이 되게 애매한데 오늘 마지막에 네. 다룰 게 이제 사실 그 이야기였는데 예.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스타틴. 들어보셨죠? 스타틴. 예. 스타틴. 잘은 모릅니다. 네. 스타틴이 잘 어떤 모르겠어요. 약이냐면 이제 사실 이제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 약을 쓰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집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스타틴 중에 어떤 스타틴이 중성 지방 TG도 좀 떨어뜨려 줘요. 예. 그런데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미생물이 만드는 거를 뽑아서 약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어떤 뭐 진균류, 네. 뭐 이스트 이런 거에서 이제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틴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구조를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스타틴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간 건데 이게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홍국 추출물이라는데 레드
라이스 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그 쌀에 음. 이걸 이제 발효를 미생물 써서 발효를 시키든 빨갛게 되는 홍국이라고 하는 이 네. 미생물에서 추출을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도 스타틴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의 물질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예. 로바스타틴이라고 하는 스타틴하고 네. 그런 홍국 추출물에 들어있는 모나콜린 K라는 게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그럼 물질이 그냥 아니라 그거 먹으면 같은 되겠네요, 물질이에요. 그럼.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스타틴이라는 거는 그것만을 뽑아서 약으로 한 거니까 순도가 더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홍국 추출물이라는 거는 네. 이거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여기에는 순도 문제가 하나가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게 다 스타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게 들어있는데 사실 약일 때는 그게 어떤 성분이 명확하고 함량도 명확한데 약일 때는 스타틴 하면 먼저 두려움부터 가죠. 야. 부작용 뭐 있는지 찾아보면 부작용도 막 맞아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맞아요. 예. 뭐 무슨 당뇨 위험이 증가한다. 무슨 뭐 일시적으로 치매 비슷한 증상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맞아요. 뭐 근육통이 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남자한테 안 하잖아요. 좋습니까? 네. 남자한테 안 좋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남자한테. 장기적으로 야, 그거 손상을 갈 수 있다. 진짜 위험한 거네, 그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답을 지금 답을 먼저 드리면요. 네. 스타틴이 남자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약이라는 수도 게 있고요.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스타틴을 먹으면 스타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고지혈증 치료제니까 예. LDL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떨어뜨려 준다는 거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혈관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 남자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발기부전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 잘 그렇죠. 되는 건데 그거 때문이 먹고 많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정말 되면. 혈액순환 잘 되니까 새벽에 음. 텐트 친다는 거죠 남자들이. 그런데 이제 스타틴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이걸 중간에서 좀 억제를 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뭘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료 물질이냐면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이 스타틴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잘하지 네. 갑자기? 그런 그 성호르몬을 화학 구조상으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일종이거든요. 예. 스테로이드라는 게 말 그대로 어. 콜레스테롤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에서 만드는 거니까 네. 네. 스타틴을 먹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 호르몬이 조금이라도 덜 만들어지는 걸 걱정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이거 남성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남성의 중년의 문제는 어떤 건지 알겠어. 호르몬만 문제가 아니고 혈관도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를 마찬가지로 아까 왜 우리가 항산화 물질로 적절한 구간 네. 이것도 적절하게 맞추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이게 그런 거잖아요. 답을 찾으신 것 몸은 같은데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은 절반하는데 뇌가 늙어지는 거잖아. 일종의 생각이 없어지는 열심히 거죠. 듣고 생각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 야, 그게 얼마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타틴 같은 그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병원에서 스타틴을 처방을 받았어요. 처방을 받았는데 이걸 안 먹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뭐 그런 추출물을 먹어야지 하시면 여기 효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적게 들어있으니까 부작용도 적긴 하겠죠. 네. 그런데 효과가 그만큼은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이거는 진짜 과학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인 게 이거를 똑같은 걸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냥 식품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 부작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의 벽을 허물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구나.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 그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생쥐한테는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양면성이 있는 알겠어요. 거죠. 알겠어요. 뭔가 이게 효과가 있으면 양면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특히 용량을 과다하게 했을 때의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뭔가 광고하는 거를 그대로 믿고 무작정 오남용하고 과다 복용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게 건기식이다. 이런 느낌이 하나만 딱 받았어요. 마지막 시간 없지만 비타민을 여러 개 먹는 것도 안 좋습니까? 그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이 먹으면 그냥 안전성 면에서는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제일 낫고요. 제일 낫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함량의 어떤 그런 어. 특정 성분들, 메가 비타민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드셨을 때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드셔야 돼요. 드시더라도 이게 나한테 뭐 도움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려운 마음을 살짝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네. 사실요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운동 안 하시는 분. 운동 안 하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 경우에는 사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무슨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저는 그냥 여러분이 제가 쓴 책만 좀 많이 읽어주시면 그래. 여러분, 그건 좀 저는 응원해주세요. 정재원 네. 약사님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건 좀 사주셔야 됩니다. 소식의 인간적으로다가. 과학. 이거 네. 공짜로 그런 보시니까. 책은 좀 사서 좀 읽어주시면 네. 책 제목 뭐죠? 소식의 과학이요. 소식의 과학. 소식하면 항상 효과 높아집니다. 그것도 과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재원 약사님 금요일 저녁에 아주 유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